채무가 이제 조 단위인데 하나 IOC가 중개권을 회수할 수도 있고 규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전망은 법무법인 YK 기업총괄그룹 이현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앙그룹의 계열사들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기사에서는 206억 원 때문에 기업이 무너졌다고 얘기되지만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중앙그룹 사례를 통하여 기업이 실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떠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는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디폴트가 터지기 전부터 사내 법무팀이나 자문 로펌은 투자 계약서나 대출 계약서에 있는 계약 조항을 먼저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계약서 조항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 손해배상 조항, 위약벌 조항 같은 것이 있는데 이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여러 가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기재해 줍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을에 사용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유심히 보지 않거나 그 조건이 어떠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해당하게 되면 채권자나 투자자가 갑자기 자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어음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주식 매수 청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은 계획하지 못했던 자금을 만들어내야 되거나 아니 그만큼 다시 자금을 융통해오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EOD가 한번 선언이 되면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던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자금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이라든가 위약벌 조항 적용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중앙그룹의 경우에는 중앙홀딩스라는 지주사 아래 여러 계열사들이 얽혀 있는데요. 아마 중앙일보에 그 그룹사에 대한 그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EOD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둔 것 같고요. 한양증권은 이제 그 조항에 따라서 중앙일보에 대해서 EOD를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자금 반환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자금 경색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앙홀딩스 그리고 중앙 P&I, 콘텐트리 중앙, 메가박스 중앙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는 자율구조 조정 지원이 ARS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ARS라는 제도는 법원이 바로 강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보다는 일단 이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 간의 채무 구조 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성권이라든가 IP, 브랜드, 콘텐츠, 방송사라는 어떤 신뢰도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 사실 회복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거치기 전에 앞서서 그 영업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한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선택하였는데요. 워크아웃은 그 법적인 회생 절차라기보다는 기업이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여서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중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피파나 IOC와 체결한 중개 관련 계약에는 회생을 신청한다든가 파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권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유사한 사례로 독일 키르이 그룹은 2002년에 파산을 하였는데 피파가 실제로 중개권을 회수하였고 이를 다시 재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개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피파나 IOC가 중개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회생 절차 중에 진행을 하면서 JTBC가 중개료를 유지하고 중개료를 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나 방송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를 갚아가고 그 기업이 유지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그룹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채무가 이제 조 단위인데 그 규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금융기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 금융기관들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채권을 삭감하게 되겠지만 지배 구조라든가 기업 구조를 개선하여 조금이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투자 계약서나 대출 계약서의 그 조항들이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계약 조항 하나의 문구, 하나의 조건이었을 뿐인데 그 조건 하나가 미이행됨으로써 EOD가 발생하고 그 경영진에게는 사기적인 투자였다든가 아니면 지금 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는 형사소송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 기업은 그 조항 하나 미이행한 것으로 그런 상황까지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좀 점검해 보시고 이게 어느 정도 여파가 갈 수 있는지 재무팀이나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과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 빠르게 전문가와 논의하시고 준비한 상태로 이 상황을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